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네, 오늘 저희 잡투 32번째 직업이죠. 헤어 디자이너 세인 맨즈 헤어의 양선지 디자이너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가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는 직업이 아니라 고객님이 오시면 단점도 보완할 수도 있고 장점을 살려줄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헤어를 좀 디자인을 해주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전체적인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 약간 케어 같은 거 탈모 있거나 이런 분 것도 어느 정도 좀 알려도 주시고 제가 살짝 탈모가 있거든요. 나도 좀 있어요. 가실 때 예약하고 가시고. 첫 번째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을 할 때 대부분 학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학교. 대학교가 이제 우리 미용과로에서 전문대 아니면 뭐 4년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대학교에서 그 수료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미용사 자격증이라는 게 나와요. 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싶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도 시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은 엄연히 전문직인데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뭐 헤어 디자이너 좀 빨리 되려면 대학교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대학교라는 그 안에서 미용 말고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가는 거 안 가는 거 다 둘 다 본인 그냥 생각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학원이 더 빠르죠, 사실상. 따로 학원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에 나오신 거예요? 저는 학원 출신이에요. 학원 출신? 네. 그럼 오늘은 기준은 거의 그냥 학원을 잡고 그러네. 가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네. 학원에선 얼마나 배워요? 미용이라는 게 워낙에 폭이 넓잖아요. 네. 네일 아트, 메이크업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헤어만 했을 때는 6개월 과정이 원래 기본적이에요. 경비가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실습 비용 같은 게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비싸요.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을 때만 해도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학원비도 그런데 재료비가 커트를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 네.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또 연습하려면 잘려져 있는 걸로 못하니까 또 가발을 사야 되는 거죠. 거의 기본 한 8만 원이거든요. 머리를 좀 많이 기르셔야겠다. 머리라도 길러서 가족들 다 머리 기르고 있고. 보통 시작하시는 연령대가 몇 살 정도? 진로 찾아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중학생,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직 가장 많은 거는 고등학생이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가 대한항공 다니다가 갑자기 바버샵을 운영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왜 그 친구 인터뷰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난 선신 씨가 더 좋은데.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쭉 배우고.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을 들어갈 때 그때 딱 한 번을 봐요. 뭐 1차, 2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보고 탈락되면 그 다음. 자격증이 한 종류인 건가요? 헤어는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첩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예, 거기에서 이제 피부면 피부, 헤어면 헤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씩 목록이 더 네, 붙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미용업에서 이제 국가 자격증. 이게 헤어냐, 피부냐, 뭐 네일 아트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자격증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자격증 안에 자격이 딸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맞아요. 거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헤어가 있고 피부가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따신 거네요, 우리가? 그냥 어린 마음에 막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맞아. 피부도 하고 뭐도 하고. 열정에. 그럴 것 같아. 부모님한테 솔직히 좀 죄송해요. 그러면은 이 자격증을 딸 때 우리 필기, 실기 네. 이렇게 보나요? 네, 맞아요. 필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와요? 미용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기초 지식이나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중 위생업. 왜냐하면 저희가 헤어를 하긴 하지만 위생업이랑도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미용이랑 관련된 그런 것들, 이론 지식 이런 걸 이제 배워서 필기를 보는 거죠, 시험을. 문제가 엄청 많거나 막 그런가요? 책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다 팔거든요. 책이 엄청 좀 두껍거든요. 그거 다 공부하시면
하시면 시험 볼 수 있어요. 다들 한 번에 웬만하면 붙는다, 못 붙는다. 필기는 웬만해서 붙어요. 아. 네, 필기는 진짜 2번 보는 거면 진짜 소홀하게 공부한 거고. 거의 뭐 운전면허 떨어진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약품 관련해서도 나오고, 뭐 보건위생에서도 뭐 우리 미용실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든지, 뭐 조금 이제 법에 걸리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근데 실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또 필기에서도 이론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업스타일을 한다. 이때는 뭐 실핀을 꽂아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실핀을 꽂아야 되나요? 네, 이 실핀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핑컬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 나오고, 뭐 법규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합격이 되면은 실기 시험을 보시잖아요. 네. 실기 시험을 보면은 가발을 놓고서 직접 자르는 걸 하시는 거예요? 퍼머먼트, 이게 퍼머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커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막 이상한 약 같은 거 바르면서 모양을 막 이렇게 도자기 하듯이 만드는 그런 것도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용실에서 젤 바르면서 모양을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실제로도 사용을 할 것들을 이제 실기로 많이 봐요. 그래서 커트도 하고, 그럼 파마도 하고.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규격이 있어요. 아. 뭐 펌 몇 시간, 커트 몇 시간 만에 끝내고 뭐 이런 것처럼 심사해 두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다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보는 그럼 거죠. 그때그때 스타일도 바뀌나요?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정말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창작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절대로. 딱 정해진 네네, 그거에 규격화된 그런 맞춰서 게 해야 있는 돼서 퍼머 많은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야 되고, 개수 맞춰야 되고, 머리 모량도 맞춰야 되고, 커트의 길이도 맞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똑같이 복사 붙이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100% 합격. 저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미용실이나 개인 미용실 조금 오래 드신 분들이 하면은 액자가 항상 걸려요. 국제대회 1등, 세계 그거죠. 세계 국제대회 1등, 맞아. 뭐 2등 뭐 이런 거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이제 개인의 창작의 영역으로 그쵸, 그런 그쵸, 거죠. 맞아요. 저도 대회를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런 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국가 자격증에서 봤던 그 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본인의 창작이 들어가는 대회가 있고, 다 종류가 좀 다양해요. 자, 그러면은 자격증 외에 별도로 또 준비해야 하실 게 있나요? 미용사 되기 위해서 그 어디서 내가 성장을 할 건지 미용실을 일단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일단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해요. 취업 얘기 좀 자연스럽게 좀 해볼까 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채용 사이트, 우리가 흔히 알고 네. 있는 그런 곳에 올라오는지, 아니면 미용사분들의 그 특별한 뭔가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2개 있는데, 미용 커플이랑 헤어 인잡이라고 있어요. 카페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인구직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좀 직원을 구한다 하면 거기에 공고도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아요. 뭐 교육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교육 같은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미용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죠.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쪽 네. 보시면 좀 많이 얻으실 수도 있겠다. 내가 어디 지역에서 이제 취직을 할 건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강남을 가고 싶다. 그럼 강남 눌러서 어디 미용실이 이제 사람을 구인구직, 구하는지. 네, 구인구직해서 뭐 알아보고 연락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보고 이제 지원을 하고 싶으면 네. 일반 회사들처럼 뭐 서류를 먼저 내고 면접을 보고 네, 실기도 맞아요. 보나요? 근데 실기는 전혀 보지 않아요. 실기는 네. 안 보고. 실기를 보는 미용실은 없을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그걸 배우려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기를 보지는 않죠, 사실상.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인성을 많이 봐요. 뭐 제가 인성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면담을 할 때 이제 뭐 경력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전혀 도움되지 않고 네,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뽑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왠지 오래 버틸 것 같다. 근성.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제가 뭐 이런 수성 경력이 있다, 저기서도 뭐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 이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주로 면접 볼 때 어떤 거 많이 물어보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 미용 얼마나 했어요? 이런 거랑 전에 일했던 미용실에서 왜 퇴사를 했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직률이 높을수록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네. 많이 그만두기도 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친구인가 이거를 되게 많이 보죠.
사실 요즘에는 헤어샵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잖아요. 유명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은데 대형 프랜차이즈를 네. 들어가는 게 낫는지 혹은 초반에. 개인 헤어숍에 들어가는 게 낫는지 맞아. 정말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개인샵에서 조금 1대1로 제대로 한번 이제 그 배우고 싶은지 이거에 따라 조금 달라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세고 되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아. 경쟁이 세다 보니까 라이벌 의식도 같이 네. 일하는 동기들끼리도. 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숍 같은 경우는 샵마다 다르겠지만 동료가 한 5명 많으면 6명 이렇게지 그런 프랜차이즈에서는 기본이 막 10명, 20명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대기업 같이 이제 큰 프랜차이즈에서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 하면 그 샵을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성 살려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하면 개인샵을 추천해요.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리 진로를 좀 설정을 잘 하셔야지만 되겠네요. 그 지역도 사실은 좀 많이 따질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이제 미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강남을 제일 많이 찾거든요.